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대 정치사에서 보면 대중 정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에 YSDJ를 사람들은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기 때는 뭐 이 사람들이 연설을 하면은 막 몇십만 명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 두 사람 다 40여 년의 오랜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그 엄청난 대중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뭐 민주산악회니 청년사업단이니 또는 연청이니 하는 것들이 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훌쩍 건너뛰어서 진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중과 함께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좀 어드밴티지를 안고 정치를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광.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유경수 여사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뭐 닥치고 박근혜라고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 강력한 대중 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훌쩍 건너뛰어서 이제 장동혁이라는 대중 정치인이 지금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미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일천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게 비교가 잘 안 될 정도인데도 강력한 대중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아까 뭐 홍준표 때 선거와 비교했지만 홍준표는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대중적 지지를 장동혁 대표는 요 1, 2년 사이에 얻어냈어요. 확보했어요. 이거는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장동혁이 확보해낸 거예요. 그다음에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낡은 미디어들이 힘을 잃고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뉴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그 뉴미디어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대중 정치인의 면모와 뉴미디어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 장동혁의 정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켜보면서 또 함께 가야 될 과제로 남아있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목요일마다 이제 심층 인물 탐구를 하잖아요. 장동혁이 유년기 그리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정치에 입문해서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쭉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당대표가 돼서도 이 고생과 서사를 통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뉴미디어를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이제 정말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커가는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고생을 해야 되는 팔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고생이 다 자기한테 좋아요. 그렇죠. 네, 그 학창 시절에 가난했을 때 그리고 바로 판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해본 고생. 또 바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라 낙선도 해보고 원외 정치인도 해보고 컷오프도 돼보고 하는 고생이 지금의 장동혁을 만든 것처럼 당대표 됐다고 무조건 호의적인 환경에서 주변이 다 떠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온 사방이 다 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단기간에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이 되는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힘들겠습니까? 기득권과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득권에 편승하는 정치가 가장 편리하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득권 누가 있습니까? 뭐 조중동 재래식 언론들이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국회의원들만큼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주도권을 쥔 사람들과 사부작하고 뭐 우리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재래식 언론들과 적당히 관계 맺으면서 긍정적인 뭐 기사 만들어내고 인터뷰 좀 해주고 이게 사실 편하게 정치하는 길이에요. 한동훈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처럼 정치하면요 딱
베이비시팅 받는다는 말밖에 못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제자리 걸음. 그 봉춤 쳐가지고 선거 한번 붙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지금 전혀 한동훈에 대해서는 컨벤션이 없습니다. 뭐 차기 대권 지지율이라든지 뭐 어떤 지표를 봐도 한동훈이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없고요. 지금도 그냥 입만 열면 복당 타령하면서 해줘밖에 할 줄 모르는 게 한동훈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와 같은 전혀 제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직접 의제 설정을 하고요. 직접 나가 싸우고 당내에서 보수 재건 첫걸음은 당 기강 확립이다. 확실하게 그 이야기 할 예. 겁니다. 네.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정치권의 오랜 격언, 저는 이 격언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격언인데요. 뭐냐면 대권 주자는 누가 키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은 늘 오만해서 뭐 후계자를 자꾸 키우려고 그래. 자기가 키워주면은 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키워지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당장 한동훈이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키우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모양이거든요. 지금 저 김민석이 이재명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오히려 송영길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근데 이 장동혁은 말 그대로 스스로 크고 있는 거예요. 저 누가 키워준 사람이 없죠. 거의 그 광야의 잡초처럼 그렇죠. 온갖 풍파를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스스로 크는 것,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오랜 격언인데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격언. 네. 당원이 키우고 국민이 키우죠. 네. 키운다면 사실 누군가. 2인자가 성공한 사례가 잘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새로운 길을 알아서 혼자 크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퇴원하고 기자회견한 장동혁 대표의 워딩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참 지리멸렬한 당대표 거취 문제, 사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요. 다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장동혁 대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대표 거취 문제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당대표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원들이 나가지 말라는데 자기가 던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업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 좋아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니들이 뭐라고 당대표 물러가라 말아 하냐. 이건 정말 이 원내 중심 정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배지들의 기득권 강화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철퇴를 꽂은 건데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들이 뭐라 했다 그러면요 정말 벌벌벌벌 떱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당원들의 평가를 갈구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지 당원들이랑 안 싸웁니다. 당원들은 심판이자 평가자인 거예요. 주권자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당원들을 멸시하는 표현들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혹평하고 싶지 않은데요. 더 이상 오늘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원내 중심 정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내 중심 정당. 그러니까 당대표 예. 필요 없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원들끼리 그렇죠. 운영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당대표가 왜 있어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왜 있어야 하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득권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뽑아가지고 내각에 우리 장관 나눠먹고 마음대로 하겠다. 그쵸. 이거 전형적인 내각제 마인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이 말을 듣고 당원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당원들을 대표하는 게 당대표인데 당원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당은 공천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그럼 경선도 없고 당비내는 당원도 없고 당대표도 필요 없고 그럼 원내대표가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의원들끼리 구시렁거리는 방식으로 당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구태의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머리 나쁜 애들이 학교에서 컨닝하면은 꼭 엉터리로 써내잖아요. 네. 예? 틀린 거 뺏기잖아. 예. 오세훈이가 어설프게 뭘 좀 아니까
이 원내 중심 정당은 미국식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당 대표가 없어요. 당연히 당 사무처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원내 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아는 당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을 때도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정당 중에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정당은 당 그 사무처가 있고 당 조직이 있고 여기에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의원단을 형성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정당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당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있고 그런데 미국식 정당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식 정당의 그 원내 의정 활동을 가지고서 엄청 치열하게 하니까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원내 정당화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임명했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투탑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역사가 다 있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투탑이라고 불러준 거지 실제로 당 서열은 1위가 당대표, 2위가 원내대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내정당화를 고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의 기본 정당 조직의 성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갑자기 원내정당 얘기한 건 어디 정당론 교과서에 미국식 정당 한 페이지 정도 읽고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뺏기려면 좀 제대로 그 뺏기는 것도 공부를 해야 뺏겨져요. 저는 이런 꼼수도 있지 않나 느껴지는 게 네.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고 사퇴시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허수아비 만들겠다. 약간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해석이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은 게 거치에 대한 결정도 당원들이 하지만 네. 원내 중심 정당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렇죠. 이재명과 싸우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임면권이라고 네. 쓰잖아요. 네. 임면권은 뭐냐면 임명하는 권리와 네. 면직시킬 권리가 그러니까 사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 주고 자르는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리를 네.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를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리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르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면직시킬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임면권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저 110명이 의총회에서 뽑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면직시킬 수 있는 거야. 의원들이 나가라 하면 그만하라. 그렇죠, 하면 그만해야지 그렇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정점식의 임명권은 국회의원 110명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헌당규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의 임명권자는 누구냐면 당원과 국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를 자르려면 당원과 국민들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그만둬라 어쩌라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별로 모임을 쭉 가지면서 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점식이가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월권이죠, 사실. 그 뭐 의도가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의 그 거치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다. 당원 당규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당원 당규를 다시 읽어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들었던 여러 논리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임명과 면직은 주체가 똑같아야 된다. 네. 당대표를 국회의원들이 뽑은 게 아니라 당원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당대표 면직시킬 수 있는 사람도 당원들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확고부동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정영식 원내대표가 뭐 여러 아마 당내 화합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선수별 면담을 해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죠. 그렇죠. 당대표 사태는 여러분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거 말고 재원을 해라. 그럼 내가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선을 먼저 딱 그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기자들이 일부러 이간질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아요. 괜히 네.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해버리니까 투톱이 갈등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 때도 송원석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내대표들은 재래식 언론들이 띄워주니까 이제 또 되게 들뜨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중심을 못 잡는 순간들이 와요. 그렇게 되면 당내 화합이 깨지는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가야 이 지도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더라도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내 소관이 아니다. 당원들이 뽑았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원내대표의 주권자는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의 주권자는 당원들이고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내대표고 투톱이라고 하지만 내가 대표랑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나가라 말을 할 권한이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뭐 세상 일이 꼭 교과서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생각이 다르다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결정되냐? 당 대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 대표는 그 앞에서 잭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당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 정당의 기본 룰인 당헌 당규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좌파 것들은 비교적 잘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한병도가 원내대표죠. 예. 근데 지금 정청래랑 김민서이가 뭐 서로 전쟁 직전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병도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봤습니까? 그렇네요. 정말 교활하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야. 역시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되게 배우는 게 그러네요. 정말로. 한병도 이름이 지워진 지가 좀 됐어요. 원구성 협상 관련 그러니까 기사만 뭐 나오고. 법사위가 어떻고 상임위가 그렇죠.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겁나 해요. 국조특위라. 한병도가. 네. 그게 원래 원내대표의 직분이니까. 아하. 우리 당이 역사가 더 길고 대통령 정당인데 당의 체질 자체가 진짜 후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쪽은 그것을 만약에 선을 넘어서 월권을 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병도 네가 뭔데 이라는 그렇지. 바로 나온다니까. 한병도 또 당원들이 뽑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20% 20%가 당원이 들어가죠. 탈출해.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좀 화가 나서 제가 이런 주장도 했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확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 사사건건 당대표 발목 잡고 특히 여의도판에서는 다들 아는 얘기인데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실이 집권당 좌파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갖고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라 혹언날 110명 국회의원들 민원이나 해결해주고 뻑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만나자 그래서 이거 해서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민원 해결실로 지금 전락한 지 한참 됐거든요. 상임위 어디 보내달라, 네. 뭐 어디 특위 넣어달라, 뭐 네. 이런 걸 이제 원내대표가 주관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 장동혁 대표한테 이 얘기 좀 경고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청탁한다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원내대표라면 의총에서 따로 뽑을 거 없다. 그냥 대표가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정책위 의장을 의총에서 뽑았어요. 네. 러닝메이트로. 러닝메이트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정책위 의장은 임명하는 걸로 바꾸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원내대표 의총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게 하늘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분란만 일으키는 원내대표실이라면 의총에서 뽑는 이 직선 말고 그냥 대표 임명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네.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이 우리 당의 좀 특이한 체질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의원들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뽑는 공천을 거죠. 하고 그렇게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돼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 작동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요.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채점표도 없이 사천 같은 거 해버리고 비례대표 해버리니까 의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에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원들의 대표라는 의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고 올바른 태도인 건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다는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심과 의심, 의원들의 마음이 유리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 두 대표,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마치 이간질 구도처럼 이런 좀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걸 의원들이 좀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생각이 어떤 됩니다. 언론은 정점식이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는 이렇게 됐어요. 정점식이가 최고위원들 기강을 잡았다. 이거는 아이고야. 2등병, 1등병이 이 하사, 중사, 상사 군기 잡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비록 당서열 2위로 우리가 예우는 해주지만 네. 그러나 최고위원들은요 다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110명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은 원내대표하고 그 급이 달라요. 그렇죠. 그 무게가 다르다고. 뭐 최소 10만 표, 많게는 네. 20만 표 얻으면서 근데 어디 건방지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을 기강을 잡아요. 이게 정정식이가 그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띄운다고 언론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해서 붕 떠서 다니면 꼬꾸라질 때 힘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오늘 고 박사님과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방송을 하면서 평소에도 수요일마다 느꼈지만 오늘 특히나 이래서 보수 진영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역사를 오래 알고 있는 박사님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고 막 와닿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교류와 이런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생각이 오늘 유독 많이 드는데요.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